주술회전 249화의 타이틀은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 20일. 지난화에서는 오코츠의 등장으로 저주의 왕 vs 저주의 여왕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먼저 오코츠가 스쿠나 앞에 나타나기 전 고쇼 콜로니에서 켄자쿠의 목을 벤 직후 일어난 일이 그려졌습니다. 과거편에서 토우지는 주령 조술 사용자가 죽었을 때 흡수한 주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게토를 살려두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그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켄자쿠의 컨트롤이 사라지자 술식이 폭주하고 단숨에 흡수한 주령을 방출. 이것은 오코츠도 예상한 일이어서 리카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켄자쿠의 보험이 발동합니다. 먼저 221화에서 켄자쿠가 말한 약속은 계승의 의식을 말한 것으로 그는 신주쿠 결전이 시작되기 전에 스쿠나와 의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화에서 스쿠나의 앞에 나타난 무언가는 예상했던 대로 텐겐 그 자체, 주령 조술이 없어도 지배 가능한 상태가 된 건지 주령 조술도 함께 양도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스쿠나가 텐겐을 손에 넣은 이상 사멸해요 플레이어가 전멸하면 1억 명 주령은 탄생합니다. 다음은 사멸해요 룰 추가. 토대가 되는 사멸해요에서 동화의식의 주체를 고쳤습니다. 단지 주물의 경우 사멸해요 참가자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켄자쿠는 스쿠나가 아닌 메구미에게 발동권을 넘겼는데요. 만약 고전 측의 작전대로 스쿠나와 메구미를 떼어놓을 수만 있으면 초중복 동화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번에 역전이 가능합니다. 켄자쿠의 바람이 스쿠나에게 전부 이어진 것, 오코츠가 켄자쿠의 뇌를 꿰뚫은 것, 켄자쿠의 마지막 대사를 볼 때 그의 사망은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작중 누구보다 계획적이고 머리가 좋은 인물이지만 자기 손으로 술식을 개화시킨 코미디언 술사 때문에 기습을 허용하고 그대로 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재밌었다니 켄자쿠에게는 그나마 다행이고 더 다행인 것은 타카바는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면은 바뀌어 신주쿠에서 대치 중인 오코츠와 리카 그리고 스쿠나. 여기서 먼저 스쿠나의 현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1. 반전 술식의 출력 저하. 2. 영역 전개 불가. 그러나 반전 술식의 출력은 돌아오기 시작했고 영역 전개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 여기에 더해 히구루마의 추측에 의하면 현재 10종 영법술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조전에서 입은 데미지를 스쿠나가 전부 회복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켄자쿠를 처리하러 간 오코츠. 처형인의 검 작전이 실패하고 히구루마도 당해버린 상황을 보고 그는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딱 오코츠라는 캐릭터다운 독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켄자쿠 기습을 마키에게 맡기려는 의견이 있었지만 주령 조술의 폭주를 인적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는 건 리카라는 이유를 들어 그가 자원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자기 손으로 켄자쿠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영권에서 게토를 자기 손으로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오코츠가 수뇌포로 게토를 소멸시켰다면 고조가 친우를 죽일 필요도 없었고 켄자쿠가 게토의 몸을 빼앗는 일도 없었고 1억 명 주령의 탄생을 목전에 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원래 오코츠는 책임감이 강하고 무리해서 혼자 짊어지는 타입이죠. 예를 들어 센다이 콜로니에서는 400점을 획득해 혼자서 전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단 한 명 남은 특급 술사라는 것도 있어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나쁘지 않은데 영권에서 죽음을 건 속박으로 게토를 처리하려고 한 것처럼 자신을 내던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요? 자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구주인공이든 신주인공이든 작가가 아쿠타미 개개인 이상 누구라도 죽을 수 있으니 말이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각오를 굳힌 오코츠의 영역 전개, 신간 소와이. 오코츠의 수인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영역 이름 진아는 진짜와 가짜를 뜻하는데 저는 그의 술식 모방과 리카 둘 다를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진짜가 있고 그것을 본뜨는 것이 모방, 굳이 말하면 가짜. 모리모토 리카와 리카, 이쪽도 진짜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서로 사랑하다. 이것은 오코츠와 리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로 아마 지금까지 나온 영역 전개 이름 중 가장 알기 쉽고 캐릭터성이 가장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역 내 디자인. 건물의 잔해 같은 것에 무수히 많은 카타나가 꽂혀있는 모습은 페스나, 블리치, 에바를 연상시켰는데요.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영역을 감싸고 있는 매듭. 이것은 아와지 무습이라는 것으로 한번 묶으면 풀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도록
단 한 번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주로 결혼식에 많이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그런데 이 매듭은 컬러에 따라 홍백이나 금색, 은색은 축하할 때 쓰이지만 흑백은 장례식에 사용되며 나쁜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익은 봉투에도 주로 이 매듭을 사용합니다. 이번화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느낌상 아마 홍백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이것이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리카와 접속 지속 가능 시간은 5분, 같은 룰이 적용된다면 영역도 5분밖에 전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띈 것은 반지의 위치. 리카의 완전 현현 때는 약지에 반지를 꼈고 그 상태 그대로 영역을 전개했지만 이번화에서는 중지에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반지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번 영역 전개에도 5분의 제한이 적용될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오코츠의 영역에 대항하는 스쿠나는 미어갈롱을 발동, 아직 영역 전개를 할 수 없어서 영역 대책 수단을 사용한 것 같고 미어갈롱은 171화에서 레지가 발동한 기술로 신카게류 간이 영역의 원형, 이름이 다를 뿐 간이 영역과 역할은 동일하며 영역을 중화해 필중 효과를 지울 수 있습니다. 스쿠나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의 특징은 두 가지. 1. 영역의 필중 효과에 부여하는 수식은 카피한 수식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번에 부여된 것은 천사의 수식, 수식의 소멸, 즉 현재 영역안은 야곱의 사다리가 발동 중인 상태로 도쿄 콜로니에서처럼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려면 미어갈롱을 계속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장인과 영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팔 4개, 입 2개인 스쿠나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미어갈롱 발동 중에 수식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2. 영역 안에서는 무제한의 수식 카피가 발동한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제한이므로 영권의 오리모토 리카처럼 조건 없이 대상의 술식을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카피한 술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카타나 하나하나에 카피한 술식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 공격할 수 있고 술식을 동시에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지만 카타나 2개, 3개를 사용하면 술식 2개, 3개도 동시에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이번 화에서 오코츠가 우루의 술식을 사용한 후 카타나가 부서져 버렸으므로 한번 사용하면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형의 검 외에 이타도리와 오코츠가 생각한 후식으로 구출 방안이 밝혀졌습니다. 이타도리가 생각한 것은 영혼을 포착하는 타격으로 스쿠나와 후식으로를 떼어놓는다. 오코츠가 생각한 것은 천사의 술식을 영역의 필중 효과로 부여한다. 그리고 플랜 B는 이 두 개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244화에서 이타도리의 펀치를 팔 3개로 가드한 스쿠나, 그리고 가드를 넘어 흔들거리며 그가 데미지를 받는 묘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영혼을 포착하는 타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타도리는 어린 물고기와 역벌편에서 영혼의 윤곽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고 저지맨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영혼을 나눠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히토전에서 유효하게 사용한 능력을 더 강화한 것뿐이지 수수께끼의 팔이나 주택 구상도의 영향으로 새롭게 생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오코츠의 영역 안에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면 술식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의 영역에는 천사의 술식이 발동 중인데 야곱의 사다리의 기본 효과는 술식의 소멸, 그리고 부차적 효과로 마물을 소멸합니다. 즉, 술식도 없고 마물도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고조에게 닿은 사람은 무량공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코츠가 대상을 구별해 술식을 필중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오코츠의 독백에 등장한 마키, 그녀는 켄자쿠 쪽으로도 우라오메 쪽으로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스쿠나전에서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키는 기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하고 영역의 결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도쿄 콜로니에서는 메구미가 다칠 것을 염려해 석혼도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스쿠나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 후식으로 구출로 이어지므로 석혼도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코츠가 스쿠나의 배에 먹인 타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스쿠나의 표정은 여유가 있었지만 배에 있는 입은 완전 아파하고 있어서 뭔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쿠나의 표정이 아직 여유만만이라 많이 걱정되지만 신구 주인공 2명의 합동 공격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